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스트레스를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좀 받게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은 이제 학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다음에 학기를 구상할 때, 이럴 때 간혹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죠. 네, 저는 하이킹이나 목욕이나 또는 음악 듣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풀려고 노력하고 실제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햇볕 쬐면서도 많이 걷고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스트레스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게 또 제가 사는 삶의 방식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잡생각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대략 한 6만 회 이상의 잡생각, 다시 말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중 6만 개 정도에서 90%는 이미 어제 했던 거와 유사하고 10%만 해도 잘 일어나기 힘든 정말 중요한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죠. 핵무기에 대해서 막 진짜 고민하고. 그런데 사실 물론 핵무기 핵 위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조금 좀 멀리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잡생각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피곤해요. 이런 피곤한 삶에서 우리는 좀 해방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하면 안 돼요. 또는 불안해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랑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쓸데없이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과도하게 불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근데 이게 한 장에 넘어가면 이게 병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같이 있다 왔는데 문 잠갔냐 이런 걸 2번, 3번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딱 확인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불안을 갖게 되면요. 사실 일상이 좀 피곤하죠. 그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라.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약간의 자극일 뿐이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나한테는 오히려 발전하는 자극이야. 이런 생각 갖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는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모두가 받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동반자야. 동반자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타인과의 관계 어떻게 지을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타인과의 관계 짓기가 스트레스 유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덜 받으려면요. 첫째, 남의 인생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너무 참견하고 남의 인생에 들어가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람은 성격이 안 바뀐다니까요. 바뀌는 척하는 뿐이지 안 바뀝니다. 근데 자꾸 그걸 바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행동에 문제 있는 거 교정은 되죠. 근데 성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개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남과 거리 두는 거 중요합니다. 남과 거리 두는 거. 저는 남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행복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남과 좀 거리를 두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0 넘어서 깨달은 사실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한 사람하고는 계속 친하게 지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오지랖 넓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겨주기에는 나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김영하 작가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영하 작가가 40 넘어서 깨달은 사실은 바로 20대 그렇게 술 먹고 놀고 했던 그 친구들 지금 어디 갔지? 40 넘어서. 한두 명 빼고는 잘 연락도 안 돼요. 내가 20대 그렇게 밤 11시, 1시까지 술 먹었지만 40 넘으니 깨달은 게 그러한 친구들이 지금 남아있기도 힘들고
꼭 그 관계, 그렇게 애달파했던 그 관계가 별거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거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40, 30대에 생각했던 게 40대, 50대 되면요,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는 무르익어가는 거지, 삶이. 결국 이런 생각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주로 많이 얘기해요. 타인은 타인일 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것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모임에 어떻게 임해야 되지? 저는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모임에만 가셔라.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조금 이렇게 멀리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철원 교수가 모임 가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데는 가세요. 그러나 너무 모임이 유사한 게 많다 그러면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전요. 남의 험담에 절대로 같이 동참하지 마십시오. 남의 험담 동참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만들자. 서로 칭찬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못해도 잘했다. 웃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우리가 모임 끝나고 나서 이 모임이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모임인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성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긍정적인 모임은 계속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텀을 둬서 나가는 것도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자기경영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우리 자기경영식으로 풀이하면 첫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둘째 뭐예요? 실행하는 거죠. 우리 실행을 하게 되죠. 셋째, 반성.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과 반성,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내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주장하는 건 플래너스라는 걸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의 회의 때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플래너 쓰기고요. 우리는 우리 연구실만의 연구 노트라는 걸 쓰게끔 이야기를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6개월 전부터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연구 노트를 매일 써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너를 써라.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내 실행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는 거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그 전날도 되고, 아니면 주말에도 그 다음 주 거를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일이 많으면 5가지 정도. 일이 없으면 그 주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1, 2, 3, 1, 2, 3, 4, 5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프랭클린 플래너 쓰는 데서 제가 배웠는데요. 다 끝난 거는 여러분 이렇게 체크. 진행 중이면은 여기 점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에 대한 표시. 그 다음에 이걸 또 내가 잘했으면 A. 그냥 조금 반성할 상황이 있다 그러면 B. 잘 못했으면 C.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기호를 써가지고 플래너와 다이어리를 연동해서 쓰니까요. 스트레스 잘 안 받게 돼요. 내가 한번 이렇게 글을 쓰면 스트레스가 싹 없어진답니다. 세 번째는 반성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5분 정도 내가 오늘 하루를 뭐라고 그랬죠? 복귀하시라고 그랬죠. 자기 경영에서 중요한 게 복귀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반성이거든요. 반성, 복귀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반성이 조금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복귀는 그냥 생각만 하죠. 반성은 생각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그 동료한테 많이 배웠구나. 난 이래가지고 내 업무를 잘 끝냈네. 난 연구할 때 요 통계 요 부분이 약하구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요걸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책 몇 쪽을 펼쳐봐야지. 이런 것들이 반성이거든요. 이런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싹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형태로 조금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써 나가거나 다이어리를 쓰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진답니다. 5번째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프랙티스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없을 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프랙티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햇볕을 쐬면서 걷는 것.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좀 이제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 분비되도록 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걸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도 해보고
또 나에 대해서 또 나와의 대화도 해보는 시간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프랙티스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하는 건 음악 듣기입니다. 저한테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바하의 파르티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첼로 1번이나 5번 좋아가지고 그걸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걸을 때 그거 들으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런 음악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명상하기입니다. 명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을 이렇게 쭉 펴고 호흡, 특히 복식 호흡 하려고 약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복식의 기본은 들숨은 짧게, 날숨은 2배 정도. 들숨은 한 3초 했으면 6초. 날숨 하려고 노력만 하시고, 이렇게. 눈 감은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쪽 전문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명상하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등 펴고 이렇게 반가부자로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를 쭉 호흡만 신경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하면 잠깐 쉬어요. 하나, 둘, 또 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내뱉는 거 한 4초 정도 이런 식의 저는 루틴을 갖고 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 10분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생각 안 하기인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나중에 제가 다음에도 영상을 하는데 알아차리기라는 게 있거든요. 마인드풀리스 명상에서 많이 나오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우리나라 말로는 하죠. 그 마음 챙김에서 나오는 그 알아차리기, 잡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이런 게 뜨는구나라고 하는 그 명상법이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또 이 영상 그 내용을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랙티스도 스트레스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처럼 여러분들 여건 되시면 조금 햇빛이 하면서 걷기나 음악을 듣거나 또는 하루에 한 10분이나 짧은 5분 정도 명상 한 번씩 하는 연습하시면 아주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다 어디에다 적어요? 다이어리에다 적어놓은 거죠. 바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스트레스에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